돈이 없는 삶, 돈이 없는 인생, 돈이 부족한 일상은 되게 슬픈 얘기고 되게 암담하고 되게 별로인 거죠. 돈이 없으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누군가를 만나러 가겠다라고 말하기도 꺼려지고, 다른 누군가가 밥을 산다고 해도, 술을 산다고 해도, 뭔가를 사주겠다라고 해도 참 마음이 안 편하죠. 누군가가 나에게 사면 나도 살 수 있어야,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죠. 그리고 돈이 없다라고 하는 건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렇게 되면 내 스스로가 위축이 되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더더욱더 좀 인생이 서글퍼지는 거죠.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구구절절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불편하게 말입니다. 그런 이제 채무자의 신세가 되면 참으로 서글퍼더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싶은 건 아니겠지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런 말도 하지만, 저는 생각할 때 최대한 이제 자신의 이제 행동, 양식, 아니면 신념, 아니면 살아온 인생에서 좀 되돌아보고 다시 좀 재설계 혹은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학창 시절,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학원비를 받든 아니면 뭐 밥값을 받든 뭘 받든 그렇게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좀 넉넉하다, 부족하다, 이건 당장 그 사람의 선택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뒤로 미룰 수 있지만, 자신이 예를 들어 40살이고 50살이고 60살이다라고 하면 자기 인생에 돈이 없다라고 하는 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그 사람의 책임이고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50억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30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1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절대적인 금액의 차이가 분명히 날 수 있다. 하지만 그거조차도 어쩌면 다 절대적인 금액을 많이 갖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인생의 이제 그 범주 안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예를 들어 현금을 3억을 모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의 이제 생활의 범위 안에서 3억이 되게 큰 금액일 수 있고, 그 3억도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30억도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일 겁니다. 근데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래도 플러스 자산을 가지고 있고, 좀 그래도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일상이 우울한 거죠. 별로인 거죠. 짜증이 나고 우라통이 치밀고,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정상적인 대화가 오고 가기가 힘들죠. 지금은 아니지만 작년 7월쯤에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이제 회사에서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와이프랑 무슨 얘기를 했었냐, 월급이 한 6개월 정도 안 들어와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좀 상황들로 좀 가보자라고 얘기했고, 제 와이프도 이제 저한테 이제 그래 보자 이렇게 좀 흔쾌히 얘기해줘서 되게 고맙고 감사하고, 또 이제 그렇게 그 시간들을 지나왔었는데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좀 있어서 경제적으로 또 플러스가 되는 부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또 발생해서 그 시간들을 무탈하게 잘 지내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때도 뭐였냐, 결국에도 이제 버텨올 수 있었던 힘이 뭐였냐라고 이렇게 보면 돈이었던 거예요. 돈이 버틸 수 있게 해줬던 거라는 거죠. 그런 경우를 이제 되게 많이 보죠. 저도 이제 제 되게 친한 친구 녀석이 있는데, 그 친구 녀석의 이제 부모님이 되게 아프셔서 병원비가 꽤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친구는 이제 20대 30대 시절 그냥 일반 직장에서 일반 월급을 받아서 부모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영업을 하게 됐고, 영업을 해서 돈은 꽤 많이 벌었었어요. 보통 일반 직장인들의 이제 받는 월급의 한 5배 이상을 벌었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재산을 많이 모을 수 있지 못했었죠. 왜냐, 이제 어머니 이제 암 관련해서 이제 병원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병원비를 감당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미친 듯이 일을 해야 됐고, 돈을 좀 넉넉하게 벌어야 됐고, 그렇게 꽤 오랫동안 이제 모친 이제 병원비
병수발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아이러니하게는 그 병수발 하던 이제 자기 아버지 부친이 이제 더 빨리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모친 병원비는 꽤 이제 많이 들어갔었고, 그래서 이제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는 실제로 돈을 모으기가 되게 어려웠고요. 근데 이제 참 아이러니한 건 이제 그 모친까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이제 병원비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이 그 친구의 이제 벌어들이는 이제 수입은 이제 되게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이 안정적인 자산을 많이 이제 쌓아갈 수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그 친구가 그래도 모친 병간호를 제대로 할 수 있던 건 그 친구가 미친 듯이 일했지만, 죽기 살기로 일했지만 일을 해서 그래도 보통 사람들의 월급의 5배, 6배를 벌어왔다라는 거. 그래서 그 돈으로 병원비를 다 채울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영업활동을 통한 이렇게 뭡니까? 현금 창출 능력은 무지하게 남들보다 월등히 강했기 때문에 또 재산을 또 넉넉하게 가지고 또 지금 또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거. 결국은 돈이 있어서, 돈을 벌 수 있어서 자신의 모친 병수발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또 그 이후에 그 능력이 계속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또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돈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구나. 게다가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갈 수 있는 거고 병치료도 가능한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풀려나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없다라고 하면 그로 인해서 이제 느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압박감, 상실감, 스트레스, 부담 이런 것들이 엄청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으면, 돈의 여유가 있으면요, 좀 더 여유로워지고 너그러워지고 좀 더 누군가를 챙기는 게 가능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가 돌고 돌아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 안에서 최대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될 수 있게끔 축적하는 삶을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축적인 거고, 자신의 재능을 활발히 이제 만들어서 그 재능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축적인 거고, 투자를 잘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도 축적인 거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형태들 중에서 자기한테 적합한 것들을 찾아서 우직하게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